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. 그래도 이전까지는 합계 출산율이 1을 넘기긴 했는데 2018년부터 합계 출산율은 0명대를 기록했습니다. 합계 출산율은 점점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. 와, 0명대 합계 출산율에서도 내려갈 곳이 더 있다니. 미쳤네요. 대한민국은 이미 2019년 말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. 그런데 혹시 합계 출산율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계시나요? 합계 출산율의 정의는 출산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15세에서 49세 모든 여성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대에 속한 한 명의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의 수입니다. 15세 여성들이 1년 동안 낳은 아이의 수를 15세 여성 전체의 수로 나눠서 15세 여성의 출산율을 구합니다. 그 다음은 16세, 17세, 18세, 19세 이런 식으로 49세까지 모두 구하고 그 값을 모두 더하면 합계 출산율이 나옵니다.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허점이 몇 개 있습니다. 먼저 청소년에 해당되는 나이의 사람들도 합계 출산율을 구할 때 포함되는데 청소년들 중 아이를 낳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? 물론 있긴 하겠지만 되게 드물겠죠.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합계 출산율을 구하는 데 포함되는데 사람들은 보통 결혼을 하고 애를 낳습니다.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되게 드문 경우입니다. 이런 허점이 있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공식을 이용하여 합계 출산율을 구하기 때문에 비록 현실 반영이 잘 안되더라도 이 공식을 이용합니다. 그래도 국제표준? 그런 걸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? 합계 출산율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봤습니다. 너무 어린 애들을, 또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계 대상으로 놓았다는 함정이 있었습니다. 그러면 일단 결혼하면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을까요? 그래도 생각보다는 꽤 낳는다는 것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. 2016년에 결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출산율을 조사해보니 2.26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평균적인 합계 출산율보다 큰 것은 물론이고 인구 규모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2.1명보다도 큰 값입니다. 일단 결혼하면 보통 2명의 아이는 낳는다는 것입니다. 결혼하는 사람 자체가 줄어서 애를 안 낳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.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이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. 남녀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거든요. 남녀 대통합을 이루고 상대 성별, 귀한 성별, 이성 만세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해결될까요?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할까요? 그러기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. 애 키울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지요. 우리 식구가 살 집은 어디 있고 애 먹일 돈, 애 입힐 돈, 애 교육시설 보낼 돈 각종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? 결혼은 어찌어찌 늘어날지 몰라도 애는 안 낳을 것 같습니다. 이것 말고도 애를 낳기 싫은 이유는 많습니다. 개인주의의 확산이라든지 이 나라에서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헬조선이라 아이에게 미안하다든지 이유는 많습니다. 단지 이 나라 망하지 말라고 애를 낳을 것을 권유 및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. 정부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50조 원을 이미 썼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196조 원을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. 차라리 그 돈을 결혼한 부부에게 1억씩 직접 주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데.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부었는데 그 수많은 돈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. 몰라요. 이 나라 망테크 밟고 있어요. 저도 이 나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이 추세라면 이 나라 망할 겁니다. 진짜로요. 뭐 통일이라도 되면 말은 달라지겠지만